지금 백악관 통역관 한 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경주에서 열린 APC 정상회의에서 30분간 단 한마디도 통역하지 못한 채 서 있던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장이었죠. 15분 예정이던 박물관 방문이 3시간으로 늘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사진은 3천만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통역관 에밀리가 트럼프의 말을 통역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조부모의 고향에서 그녀는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과연 그날 경주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장입니다. 2020년 9월 백악관 서관 3층 통역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어요. APEC 정상회의 수석 통역 임명 마이너스 경주.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10년째 백악관 통역관으로 일했지만 한국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경주.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공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행, 국립경주박물관 방문 일정 포함 총 3일간의 일정이었죠. 박물관 방문 시간은 15분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할머니는 25살이었죠. 경주 첨성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남아있었어요. 1964년 여름, 고향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60년 nen게 미국에 사셨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평생을 사셨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경주를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명절마다 경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국립박물관의 금관까지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경주 금관을 보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문이 노크됐어요. 제니퍼 루이스 선임 통역관이 들어왔죠. 50대 중반의 베테랑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경주 임무를 축하한다고. 조부모님 고향이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고향이긴 한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제니퍼 루이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브리핑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언급했습니다. 박물관 같은 곳에 관심이 없다고요. 15분 일정도 형식상 넣은 거라며 실제로는 10분 안에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경주를 단 10분 만에 지나쳐야 한다니요. 제니퍼 루이스는 브리핑 자료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며 조언했어요. 통역 준비는 최소한으로만 하라고. 어차피 긴 대화가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경주에 간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야, 네가 정말 경주에 가는구나. 할머니 대신 우리 고향을 잘 봐주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할머니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경주였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고 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있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이 활주로에서 엔진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오전 6시 이른 출발이었죠. 저는 통역 자료가 든 검은색 서류 가방을 꼭 쥐고 탑승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집무실에 계셨고 제이슨 밀러 보좌관을 비롯한 참모진 5명이 회의 테이블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통역관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보였죠. 심의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경주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신라 금관, 1500년 전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물, 높이 27.3cm의 순금 세공품,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금관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륙 30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일정표를 펼쳐 보였어요. 저는 통역 준비를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말했어요. 경주 도착 후 첫 일정이 박물관 방문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15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아시아 박물관들은 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보고 중요한 회담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이었죠. 제이슨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그리던 곳인데 15분이라니요. 아니, 어쩌면 10분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금관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죠. 옆자리에 앉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크 에스퍼는 한국에 주둔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6살 할머니는 지금쯤 LA에서 제가 경주에 잘 도착하기를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평생 돌아가지 못한 고향을 손녀가 대신 가는 거라며 기뻐하셨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첨성대 앞 25살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대로 보고 올게요. 10분밖에 안 되더라도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할머니를 위해 경주를 정확히 기억하겠다고요. 금관의 모습을, 박물관의 분위기를, 할머니 고향의 공기까지 전부 담아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경주 도착은 오후 4시였습니다. 에어포스원이 경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할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밟는 이곳이요. 탑승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경주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경주 바람은 참 다정하단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공항 귀빈실 앞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영단이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금 뒤에서 통역 준비를 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고도라는 설명과 함께요. 차량 행렬이 박물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뒷좌석에 탔어요.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첨성대였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천문대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진 속 바로 그 첨성대였습니다. 61년 전 할머니가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그대로 서 있었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풍경이 정말로 눈앞에.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좌석의 통역 보조 스태프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대폰을 보고 계셨고 제 감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차량이 국립경주박물관 앞에 멈췄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전통 한옥의 곡선미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입구 벽면에는 대형 금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신라 금관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며 그 사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간 대통령의 걸음이 멈췄어요. 몇 초간 금관 사진을 응시하셨죠. 그리고 제이슨 밀러 보좌관에게 뭔가 물어보셨습니다. 저것이 진짜냐고요? 김민석 총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통역했어요. 네, 대통령 각하, 저것은 1500년 전 신라시대 실제 금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심했던 표정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15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박물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은 공간이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신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할머니가 그토록 자랑하시던 금관을 보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밀러 보좌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2시간 남았다고요. 박물관 관람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촉박하니 핵심만 보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김민석 총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제이슨 밀러가 또 시계를 봤습니다. 2번째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보좌관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통역 자료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신라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역할 시간도 제대로 없겠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경주에 갔지만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금관 전시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어두운 전시실이 있었어요. 조명을 받은 금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바로 저기에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금관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세 번째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대통령님, 정말 서둘러야 한다고요? 정상회담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출발해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알았다고 빨리 보고 나가자고 하셨어요. 제이슨 밀러가 김민석 총리를 향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서둘러 달라는 신호였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슬펐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금관 전시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전시실 안은 어두웠고 오직 금관에만 조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신라 금관을 1500년의 시간을 견뎌낸 그 아름다움을요.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금관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명이 금관의 세단 장식을 따라 흐르며 환상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높이 27.3cm, 순금 99.9%로 만들어진 신라의 보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통역 준비를 하며 서 있었어요. 곧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금관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이슨 밀러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전시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통역관으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통역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금관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을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금으로 만든 나뭇잎 하나하나를 달린 고곡과 영락 장식들을 응시하셨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또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황금 인테리어에 둘러싸여 평생을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김민석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고 계셨죠. 무언가를 예상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전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내 백악관 집무실보다 더 화려한데?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금 인테리어의 상징, 트럼프 타워의 주인,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통역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통역관으로 10년 일했지만 통역할 말이 없었던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박물관 관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1500년 전 신라가 21세기 최강대국 대통령을 무릎 꿇린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관은 언제 만들어졌냐고, 어떻게 보존되었냐고, 진짜 순금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통역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박물관 쪽을 바라보며 손짓했죠. 그때 한 여성이 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지연 학예연구사였습니다. 40대 초반, 20년간 신라 유물을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저는 보조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이지연 학예사가 금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역했어요. 이지현 학예사는 황남 대총이 직경 80m, 높이 22m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세기경 신라 왕의 무덤이었죠. 그 무덤 안에서 이 금관이 1500년 만에 빛을 본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지연 학예사는 금관의 제작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순금 99.9%, 점금 기법으로 하나하나 세공한 나뭇가지 장식, 300개가 넘는 고곡과 영락 장식들이었습니다. 모두 1500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1500년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통역했어요. 이지연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신라는 이미 이런 정교한 금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앞에 바짝 붙어서 금관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깜짝 놀라며 만류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금관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자신의 SNS에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1500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예술품을 미국인들이 꼭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연 학예사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통역했죠. 그리고 학예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 금관을 만든 신라 장인들이 지금 이 순간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모른다고요. 1500년 후 자신들의 작품이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을 감동시킨 걸 알게 된다면요. 저는 그 말을 통역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0년간 고향을 그리워하신 할머니가 지금 이 순간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순간을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 순간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15분 예정이던 방문이 1시간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박물관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전시실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제이슨 밀러 보좌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통령 의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신라 토기 전시실, 불교 조각 전시실, 황남대총 출토 유물 전시실까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하나 정성껏 관람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설명을 통역했습니다. 목이 메마르고 다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SNS 알림이었습니다. 금관 사진이 이미 100만 좋아요를 넘어섰다고 했죠. 대통령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신라 금관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8개 전시실을 모두 관람한 시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이지연 학예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통역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10분 만에 나가려던 사람이 지금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셨으니까요.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통역을 잘했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부모님이 경주 출신이라고 오늘 처음 이곳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졌다고 오늘 자신도 많이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죠. CNN, BBC,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던 통역관에게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금관 사진이 3천만 좋아요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24시간도 안 돼서 말이죠. 댓글에는 경주를 꼭 가보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요. 제가 한국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저녁 풍경이 지나갔어요. 첨성대가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60년 전 보셨던 그 풍경이었죠. 이제 저도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곳인지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LA는 아침 8시였죠. 저는 곧바로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86살의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경주 다녀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더냐고, 첨성대는 그대로 있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첨성대, 박물관, 그리고 신라 금관까지요. 할머니가 화면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내 고향을 봐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금관을 보고 30분간 말을 잃었다고, 15분 일정이 3시간이 되었다고, 지금 전 세계 3천만 명이 할머니 고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보여드렸어요. 3천만 좋아요가 찍힌 금관 사진을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60년 만에 고향을 다시 본 기분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우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 이후 경주에 대한 전 세계 검색량이 폭증했다는 내용이었죠. 구글 트렌드 1위가 경주 금관이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됐다고 했어요. 한 달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0% 증가했다고 했어요. 월 3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난 거였죠. 전 세계 50여 개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재 전시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스미소니전 박물관에서도 신라 금관 특별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저는 김민석 총리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덕분에 좋은 문화 외교가 이루어졌다는 감사 인사였어요. 그리고 이지연 학예사도 연락을 주셨죠. 박물관 방문객이 너무 많아져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10년 백악관 통역관 생활 중 가장 짧다고 생각했던 1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시간이 된 날이요. 할머니 고향에서 제 뿌리를 발견한 날이요. 뿌리를 아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1500년 전 신라 장인들이 만든 금관 하나가 21세기에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그 자부심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경주에서 저는 통역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였고 1000년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주 금관이 1500년 만에 빛을 본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